안녕하세요.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이 800억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 4월 달에 한번 저희 쪽에서도 전달드린 바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서 또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의혹이 나온 지 7개월이 지난 시점, 경찰의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관련된 내용 먼저 기사로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사건의 이해를 위해서 타임테이블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좀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리를 또 한 차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기사를 먼저 보시죠. 요컨뉴스의 기사입니다. 단독 경찰 윤석열 장모 양평 공흥지구 의혹 정식 수사 전환을 했다.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내사 중이던 경찰, 최근에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을 했는데, 다만 특정 인물을 입건한 상황은 아니고요. 사건 자체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전까지 경찰은 공흥지구 개발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사 단계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한계점을 느껴왔던 것이죠. 정식 수사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사와 수사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요. 자, 내사와 수사의 차이점은요, 이 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여부를 꼽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사든 수사든 사실상 검찰에다가 영장 신청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통상 내사 단계에서 신청하는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아 왔던 거죠. 자, 이거 검찰의 심각한 병폐라고 봅니다. 영장을 지들 멋대로 내사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라고 가로막아왔던 검찰의 모습,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경찰 결국은 이제 정식 수사로 전환해서 영장 청구를 하겠다 이겁니다. 경찰은 특정 인물이 아닌 성명 불상자를 입건하며 수사에 착수를 한 것이고요. 혐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되는 의혹 자체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시작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찰 관계자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진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 라면서 선을 그었고요. 당연하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공표하면 안 되죠. 의혹은 윤 후보의 장모인 최 모 씨, 양평 공흥지구에 있는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기간을 어기고 사업을 마무리했다라는 내용인 것이고요. 최 씨의 가족 회사인 ESIND가 2012년부터 2016년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 인가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 없이 준공을 마쳤다라면서 특혜 의혹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양평군이 인가한 사업기한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간인데 ESIND 측은 기한이 지나고도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미인가 상태로 이 사업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준공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에서야 양평군이 사업기한을 뒤늦게 변경을 해주면서 준공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당 분양 수익 무려 800억 원가량이었다라고 하죠. 자, 당시 양평군수, 참고로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또 당시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었다라는 점, 이것이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역시도 나오고 있죠. 자, 논란이 커지자 내사에 착수한 경찰, 지난달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서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사로 넘겼으니 이 압수수색 영장 등 영장 청구가 원활해진 상황, 만약에 이제 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또 검찰이 이것을 기각한다라고 하면 또 그 부분 역시도 살펴보고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이점, 일단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내사의 한계점을 느끼고서 정식 수사로 전환을 한 것이긴 한데, 아직 인물을 특정해서 수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라서 이렇다 할 의미 있는 결과까지 이어지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무엇보다 내사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전환했다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경찰이 압수수색 등 무언가의 영장 발부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사에서 압수수색 등의 이 영장 발부를 해봤자 검찰이 기각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정식 수사로 전환을 한 겁니다. 정식 수사로 전환하면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요게 이제 이 사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과 윤석열 처가의 여러 의혹들이 지금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의혹들이 휩싸여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가끔가다
헷갈리고는 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어떤 의혹들이 있었는지를 좀 상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장동 게이트와 그 출발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최초에 LH가 등장을 하죠. LH가 들어와서는 공영 개발로 시작을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영 개발을 제치고 나서 민간 개발 회사가 갑자기 끼어들어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끼어들어 오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 이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그러니까 민간 개발업체가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가 이것을 막아 세우면서 그나마 어느 정도의 이 공공으로 환수라도 되었지만 상당 부분 사실 환수가 됐죠. 이거는 이재명 성남지사의 업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호칭을 좀 잘못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지사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윤석열 장관 최은순이 포함되었던 양평군 개발 특혜 사건의 경우에는요,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와 같은 이 재질을 할 만한 인물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양평군에서 막대한 특혜까지 주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대거 포착이 됩니다. 자, 한마디로 토건 세력과 특정 정치 세력의 유착으로서 개발 사업을 통해서 크게 한탕 건지게 되었던 사건으로 충분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죠. 대장동 게이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에 의해서 자신들이 한탕 크게 벌어보려고 했던 사건에 제동이 걸렸던, 더 크게 벌어볼 수 있었던 거를 그 토건 세력이 더 크게 벌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은 아무런 제지도 없이 원하는 대로 벌었던 사건이다 정도로 일단 가볍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 사건 타임테이블을 통해서 조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고요. 제 기준에서 오른쪽인데 이걸 보시면요, 일단 먼저 맨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2006년 6월부터 보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보겠습니다. 2006년 6월 양평 공흥 2지구 사업이 승인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때는 이미 LH가 들어와서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기였던 2006년 12월 5일날 보시는 것과 같이 ESIND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설립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ESIND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ESIND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신축 판매 건설 인테리어 공사 부동산 개발 공급 매매 임대 등 주거용 건물 건설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자는 현재 김진우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현재 이 본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 김진우라는 인물, 바로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큰아들이죠. 대표자만 큰아들인 김진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은순과 최은순의 이 그러니까 장남, 차남, 장녀, 이 가족들이 다 각각 들어와서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설립 당시의 대표는 이 큰아들인 김진우가 아니라 최은순 본인이었습니다. 아무튼 설립된 지 단 하루 만인 다음 달, 그렇다면 12월 6일 날은 또 ESIND가 무엇을 했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6일 양평군 공흥리 일대 약 19,515제곱미터 중에서 16,550제곱미터 매입을 했죠. 16,550제곱미터. 이 부동산 개발 회사의 설립 의도가 바로 공흥리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2월 5일날 설립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매입을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잠깐 짚어볼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패턴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게이트에서 민간 부동산 개발 회사인 C7이 LH의 공영 개발을 빼앗아 보려고 했던 짓, 바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 대출금을 거액을 땡겨놓고 대장동 일대 토지를 대거 매입을 했던 것처럼 공영 개발이 한창 추진 중이던 양평 공흥 지구의 민간 부동산 개발 회사인 ESIND가 끼어들어 와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그 C7처럼 토지를 대거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 6일 날에도 이제 임야를 또 대거 이제 매입을 했지만 또 같은 달인 그 12월 28일을 보십시오. 윤석열 장관 최은순의 명의로, 개인의 명의로 공흥리 농지 2,965제곱미터를 매입을 했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농법인이 아닌 일반 부동산 개발 법인, 일반 부동산 개발 법인은 그 법률상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공흥리 일대를 매입해서 자신들이 사업권을 가져와야 했을 ESIND,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비교적 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개인의 명의로 이 농지를 매입하는, 아주 좀 흔하게 범죄자들이 써오는 이 투기 수법을 사용
사용을 하는 것이었겠죠. 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농지는 이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특혜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타임 테이블대로 조금 쭉 가보도록 하죠. 일단 초반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을 추진 중이던 상황, 이미 공영개발로 거의 그 개발이 된다라는 흐름을 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간 개발업자가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그 일대의 임야와 농지를 대거 매입을 했는가. 바로 그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2011년 7월 18일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양평 공흥 2지구의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되죠. 양평군의 반대 플러스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LH의 공영개발이 백지화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LH의 사업이 백지화가 되고 난 그 다음날, 자, ESIND 보십시오. 8월 11일 기다렸다는 듯이 뭘 합니까? 양평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면서 이 개발 사업 우리가 진행해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이었던 그 다음 달 9월 21일 최은수는 자신의 명의로 또다시 공흥리의 농지 46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을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1월 13일 ESIND 명의로 임야 2585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을 합니다. 이 흐름을 잘 보세요. LH의 공영개발이 취소되자마자 여기 취소됐던 이유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양평군이 반대를 했어요. 지역 주민도 반대했어요. 지자체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취소된 이후에 자신들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바로 매입을 쭉 시작을 하죠. LH조차도 사업이 백지화가 된 것을 마치 자신들은 개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했던 것처럼 매입에 정말 거침없이 진행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그 매입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양평군이 당시 하수 종말 처리 용량의 부족을 겪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수 종말 처리 자체에 대한 이 용량 부족 때문에 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기 어려운 굉장히 극악의 상황이었죠. 실제 양평군의 공인중개사를 하시던 분의 말에 따르게 되면요, 이 허가의 난이도가 상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2012년 11월 22일 소리 소문도 없이 이 개발이 승인되었다라는 소식이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는데 싶었던 거죠. 어떻게 개발 승인을 받았지? LH도 취소를 됐는데. 그러니까 LH의 공영개발 승인이 취소돼서 백지가 된 이후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이미 그 공인중개사 그 업계 관계자들도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취소된 이후에 이 토지를 매입했던 이 과정 과연 단순히 모험적인 사업 투자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타임테이블만 보더라도 글쎄다 싶습니다. 타임테이블상 회사의 설립, 위에서부터 쭉 보시다시피 회사의 설립과 매입 과정의 순서들을 쭉 보시면 그들의 움직임은 개발 허가를 염두에 뒀다라고 보일 정도로 매우 거침이 없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평군의 도시개발 계획에 따르면요, 사업 대상의 토지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것을 최은순이 당시 대표를 맡았던 ESIND 소유임을 양평군이 인지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사업을 제안하면서 다 펼쳐보니까 다 최은순 거네? 라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평군은 이종 일반 그 주거지역으로 이것을 용도를 변경해주고 사업을 그대로 통과를 시켰다라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양평군은 윤석열 장모 최은수에게 상당한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이죠. 업계 관계자들도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특혜다. 그리고 양평군의 특혜성 허가는 이것만이 아니었죠. 바로 지난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논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농지법 위반 논란에서 등장을 했던 것이 바로 또 이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노컷뉴스의 기사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장모 경운기로 농사 짓겠다더니 삽조차 없었다. 2006년 경기 양평군의 농지를 매입했지만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이 된 바가 있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 따르게 되면 최 씨는 2006년 2월 자신의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그 5필지 이것을 사면서 8마력 경운기 한 대와 삽, 괭이 등을 자신이 보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농기계 2011년까지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죠. 2006년에 매입한 5필지 근처 농지 46제곱미터 2011년에 추가로 매입을 했는데요. 그 본인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회사 ESIND죠. ESIND가 공흥리 일대 임야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양평군에 제안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매입 과정에서 두 번째 농업 경영 계획서를 이제 양평군에 제출을 했는데 농업 기계, 장비 보유 현황란이 모두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농 경험조차도 없다라고 기재를 합니다. 자, 2006년 콩과 옥수수를 심겠다라면서 작용 계획을 밝혀 농지 보유 자격을 획득을 했지만 5년 뒤 계획서에도 영농 경험이 없다라고 한 것이고 이것은 명백히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죠. 2006년에 제출한 계획서 농업 경영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일부 고용이나 일부 위탁, 전부 위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노동력의 표기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라고 신고했지만 결국은 스스로 경작을 하지 않았죠. 보신 바와 같이 최은순의 이 농지 취득이 개발 사업의 목적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이미 이 농지법 위반 사실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2006년에 구입할 당시의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을 해 두고서 2011년까지 그 흔하디 흔한 삽조차도 구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측에서는 그거 저기 장모님이 한 게 아니라 저기 제3자가 경작을 했습니다 라고 해명을 내놨죠.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의 거짓말 보시는 것과 같이 자신이 직접 내가 이거 경작을 하겠소 라고 얘기하면서 농업 경영 계획서에는 자기 노동력의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사를 보셨던 것처럼 경운기 8마력 한 대 보유하겠다, 삽괭이 보유하겠다. 그런데 이것과 배치되는 해명이 윤석열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그거 장모님이 안 했습니다. 허위기재한 것이죠. 허위기재, 허위신고의 논란으로 연결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리경작이라는 것이 질병이라든가 취약을 한다든가 또는 선거에 따른 어떤 공직의 취임 등과 같이 일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3자의 경작이 허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예외 사항에 속하지 않는 최은순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자신이 어떻게든 윤석열 장모를 쉴드 쳐보겠다라고 해명을 해봤는데 사실상 농지법 위반 사례 중에 가장 적발하기 어렵다라고 꼽히는 대리 경작을 윤석열 스스로가 입증을 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부분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양평군의 부당 특혜로 보여지는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타임테이블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자, 다시 보시면 2006년 12월 28일 농지를 이제 매입을 하고 나서 5년이 지난 시점 2011년 9월 21일 최은순이 공흥리의 농지 46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을 하는데 이때 제출했던 농업계획서 5년 전 농업계획서에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더니만 짓지 않고서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해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최은순한테 2011년 영농 경험이 없다라는 계획서, 영농 경력 무, 그리고 보유한 장비 현황도 전부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받고서도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 것 바로 양평군이죠. 상당한 특혜를 누린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인 겁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게 되면 농지는 자기의 어떤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양평군은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음에도 최은순에게 농지 소유에 대한 특혜성 허가를 내어주면서 그들의 개발 사업은 순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2014년 5월 27일 이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은순은 ESIND에 자신이 매입했던 이 농지들, 그러니까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얻어왔던 것을 일체 매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일단 최은순이 농지를 일체 매각하던 시점은 사업 시행 기간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 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SIND는 최은순의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당시 농지를 매각할 때 농지의 공시지가는 최소 2배 이상이 올랐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최은순은 땅을 최초로 매입했던 가격 그대로 그냥 시세보다도 싸게 이 자녀들이 있는 이 회사에다가 넘겨버립니다. 편법적인 증여, 즉 세금 탈루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농지의 공시지가가 뭐 한 2배 이상 올랐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자, 보세요. 이 시점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해당 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뭘로 바뀝니까? 개발이 가능한 택지로 형질과 용도가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이때부터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구입 가격 그대로 넘깁니다. 양평군이 ESIND에 허가한 사업 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ESIND는 사업 시행 기간 무려 1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준공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사업 시행 기간을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기간을 넘길 때는 연장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업 기간을 넘겨서 미허가로 1년 8개월 동안 이 공사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렇게 공사가 미허가로 이루어지는 동안 양평군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완료되기 한 달 전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염두한 것인지 무려 1년 7개월이나 지난 시점 그때까지 사업 기한을 연장하지 않던 ESIND에 대해서 양평군은 무엇을 하느냐? 사업 기한을 연장한다라는 신청을 받겠다. 그러니까 양평군이 먼저 통보를 하고서요. ESIND가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1년 7개월가량의 불법적인 공사 과정에 대해서 이것을 소급해 적용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양평군이 이 ESIND에다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이 불법적인 공사를 합법으로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도시개발 실시 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되지 않는 이러한 공사가 있다라고 하면요. 보통 인가가 취소가 되거나 공사가 어쨌든 중지가 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 양평
양평군은 어떠한 태클도 걸지 않고 1년 7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냅두다가 개발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도록 문제가 이미 터진 요소들을 먼저 나서서 수습하고 처리를 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 순서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은순 말고도 3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첫 번째 인물은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김건희가 최은순의 가족 회사의 그 농지, 자, 보시면 이때죠. 2014년 5월 27일 ESIND의 농지를 일체 매각할 때, 이때 당시 김건희는 ESIND의 사내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이제 아파트의 시공계약 이후에 이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4년 같은 해에 지분을 정리를 김건희는 하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사건들, 개발 특혜성 요 사건들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바로 윤석열이죠. 자, 윤석열, 이 시점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을 했던 시점, 즉 윤석열도 어느 정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은 이 사건의 출발이었던 2012년 3월 그때 결혼 이전에 이것들을 매입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김건희는 결혼 전에 2년의 교제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도 본인들이 이야기한 바 있고, 무엇보다 결혼 전에 이제 동거 기간까지 염두를 해둔다고 한다면 이러한 해명에는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거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보시는 것처럼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석열은 양평군을 관할하고 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를 한 바가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인물은 왼쪽에서 보시는 인물인데요. 양평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 논란의 양평군 공흥리 개발 사업 당시에 양평 군수로 있으면서 이 사건의 개발을 허가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성교, 황당하게도 난 이 사건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식의 치매급 기억 상실 회피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죠. 자, 김성교는 윤석열 캠프 초반부터 합류해서 윤석열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윤석열과의 이 해당 시기, 그 인연이 캠프에 작용을 했을 어떤 가능성, 그리고 하필 장모와의 연관된 비위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은 수사의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이미 범죄의 주체와 혐의는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타임테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도 이미 혐의점은 차고 넘친다라고 보여지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윤석열이 해명한답시고 던졌던 그 이야기들 속에는 되려 혐의를 인정하는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건의 실체는 분명해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LH 투기 사건을 망국의 범죄라고 이야기했던 인물, 과연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본인이 했던 발언이죠. 망국의 범죄를 자신의 처가가 저질렀고,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캠프에 소속된 김성교까지 이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데, 여전히 이 의혹을 포함해서 이 모든 비위 사건들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양평군 공흥리 개발 사건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선거 공작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늘상 같은 레퍼토리입니다. 대응할 근거도 명분도 없는 거죠.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개입이다,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경찰의 수사 더 이상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평 경찰서 역시도 시간을 끌 생각은 없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은 결국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라는 것은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양평 경찰서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